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희울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투자자로서 성공하고 주식 학교를 운영하고 또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신 주식회사 모든 국민은 주주다 정재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자아빠 정재호입니다. 대표님 이제 방송하실 때 보면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통 책 가끔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투자자들한테 좀 귀감이 될 만한 책이 있으면 좀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제 돈 뜨겁게 사라고 차갑게 다뤄라.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근데 앙드레 코스타니가 이제 93세에 쓴 책입니다. 93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탐욕이 다 버린 상태에 썼기 때문에 이때 무슨 말씀하셨냐면 재테크의 수단에서 주식은 정말 최상의 상품이다. 그러나 두 번 파산하지 않으면 가져갈 수 없다.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고 많은 유튜브 들어보면 금융회사 다니는 분들은 펀드 매니저 이런 분들은 절대로 이런 파산에 대한 얘기는 안 해주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청자가 상당히 고통받고 있잖아요. 가장 믿을 만한 주식에. 그러니까 주식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주식은 입문은 깡통이다. 주식은 입문은 가져온 돈이 모두 수업료다. 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뭐 그 책 내용 중에 특별히 좀 읽어주실 만한 구절은 없습니까? 그 읽어줄 만한 구절도 제가 뭐 가족이 가졌는데 그러나 투자자는 기자나 의사라는 직업과 다음 한 가지 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투자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예. 그의 무기는 첫째도 경험이고 둘째도 경험이다. 나는 80년간 증권계에서 쌓아온 내 경험을 내 체중과 맞먹는 금덩어리와도 바꿀 수 없다. 내 경험은 크나큰 손실을 겪으면서 얻은 것이다. 결국 주식으로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실패하고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패 속에서 여러분들이 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식장에서 돈을 막 가져가리라 생각하시면은 오산이에요. 예. 그 얘기죠. 그러므로 투자자가 들 가운데 일생에 적어도 2번 이상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투자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좀 무서운 얘기인데요. 실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는 우량주 사가지고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동학개미 운동, 서학개미 운동. 이 운동이라는 것이 그 함정입니다. 그것이. 네. 그건 이제 이따 자세히 내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구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이 책 쓰신 앙드레 코스톨라니 아마 마지막 저서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 주가하고 기업 가치를 이제 개하고 주인으로 비유한 것도 좀 유명한 얘기인데 이분이 그 금리를 가지고 경기를 판단하는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란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이론으로도 좀 유명하신 분인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이 어떤 국면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계란에서. 금리는 이제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원으로 그려서 예. 이분이 이렇게 금리를 달걀 모양을 그려가지고 여기가 금리 저점, 고점으로 쳤어요. 예. 저점을 통과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잖아요. 예. 상승 국면에 들어왔으니까 부동산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장주들은 팔아야 되고 금리와 맞먹을 수 있는 게 배당가치주 아니겠습니까? 네. 배당가치주들을 사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잘 버티고 그래도 이 장이 지금 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면서도 수익 내고 있는 종목들은 보면 배당가치주 이런 것들이 지금 좋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 지금 투자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다. 그러니까 프로만이 먹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지금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대표적인 뭐 배당 가치주는 뭐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섹터별로는 식품에 좀 많이 있었고요. 예. 식품들이 요새 좀 반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주들도 좀 실적이 좀 좋고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그런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통신주 말씀하셨는데 뭐 SK텔레콤만 해도
배당은 좋은데 네. 주가 자체는 또 오랫동안 좀 네. 침체여서 아마 일반 사람들이 선택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당주가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은? SK텔레콤도 좋고 KT는 20년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배당 성향은 아주 높아요. KT도.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좋아 보이는데 너무나 22년 동안이나 하락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이거는 영원히 하락하는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공부 잘해줘. 그래서 확신이 있는 사람들만 투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바닥은 언제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험하는 거죠. SK텔레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거든요. 예. 닷컴 버블의 대장이거든요. 그죠? 닷컴 버블의 최고의 상승한 종목인데 2000년에 그게 86,000원인가 갔었는데요. 예. 지금까지 그 자리에 안 가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당대의 최고의 성장 인기주는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좋아하면 22년간 지나도 그 자리에 안 가더라. 22년간 조정했다는 거죠. 대표님 사실 뭐 제가 작년 아마 초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한참 좋다가 떨어졌는데 그때 이미 뭐 이제 대형주는 당분간 재미가 없고 이제 중소형주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하셨어요. 주도주 뭐 교체라고 할까요? 이런 변화는 이제 왜 일어나는 겁니까? 결국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 주식시장이라는 건요. 예. 주식시장이 장터 아닙니까? 예. 싼 물건을 비싸게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에는 반드시 큰 손이 존재한다. 싼 물건을 비싸게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예.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그 생각을 안 해요. 그 메커니즘, 싼 물건을 비싸게 만들어 올려 파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 못하면 고생하는. 결국 세력들이 만들어서 분양을 했는데 팔았는데 예. 그거를 개인들이 집단으로 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양을 보면서 그때도 삼성전자나 카카오, 네이버,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 전부 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세의 원리, 쌀 때 매집해서 비싸게 팔아먹는 세력들을 감지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걸 보는 눈은 앙드레 고스탄이 그러잖아요. 이루면서 배워야 된다. 많은 시간 속에 공부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이제 그 대형주에서 돈을 번 지금 이제 표현하자면 그 세력들이 중소형주로 옮겨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형주 팔아가지고 중소형주로 조금밖에 살 수 없죠. 예. 그렇지만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침해서 이미 해먹은 세력들은 이게 참 주식시장에서 해먹었다고 그러면 이상한데 어쨌든 뭐 돈을 번 분들. 그러니까 이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는 거는 시장이 뭔가 싼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파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하면 예. 계속 시장에 와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장이 정의롭지가 않네. 주식 자체도 그렇고 정의롭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걸 이해하는 거는 많은 시간 동안 실패하면서 시간 속에서 공부를 해야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그 중소형주가 더 맛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이 중소형주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삼성전자가 맛볼 수 없는 그 어떤 큰 급등이죠. 예. 요즘에 뭐 사료주들이 보니까 엄청 5배, 10배 막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 예. 근데 그 사료주들이 바닥에 참 쌌어요. 그래서 그런 걸 사놨더니 그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서 다 이제 거래가 많이 터진다는 것은 거래가 많다는 것은 분양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많이 올라가고 가격이 5배, 10배 올라가면 거래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같이 분양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소형주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급등하는 것들은 20배, 10배. 삼성전자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대형주에서는 그렇게 맛볼 수 없는 시세들을 맛보는데 그 대신 바닥에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기가 참 뭐라 할까? 답답하다고 그럴까요? 모험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은 중소형주들은 특히 분산을 조금씩 하면서 예. 배당 주고 가치가 있으면 그냥 배당이나 받고 그냥 내가 주주할래라고 많이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 보면 이런 좋은 랠리가 옵니다. 장이 지금 빠지고 있지만
아마 중소형주를 잘 담은 사람들은 2월, 3월에도 수익이 났을 거고요. 제 계좌도 보니까 2월, 3월 달에 수익이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지수가 빠져도 수익이 나는 건 역시 희한한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이 산수인데 이게 어쨌든 종가에 1원이라도 더 주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근데 그렇게 1원이라도 더 주고 사기는 개인이 쉽지는 않다. 이제 세력이 사는 거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이 세력의 뭐 정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건 어떻게 보면 대주주도 포함되죠. 대주주가, 이건 가설입니다. 예. 대주주가 하수인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차명 계좌로 올리도록 시킬 수도 있죠. 그런 조직이 있다고 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검사님 한 분 대담했는데, 검사 이제 옷 벗은 분인데, 예, 금융을 담당했던가 봐요. 예. 주가를 올려주는 세력이 있답니다. 세력이 올려주고 돈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런 그, M&A도 해주가 그런 세력들이 있는가 봐요. 이 돈은 아주 깨끗할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이 깨끗하다면 또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거는 주가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게끔 만드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항상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계속. 순서대로. 예. 결국 이제 가만히 관찰해 보면 3,300을 대형주가 찍었잖아요. 예. 3,300을 못 찍은 종목이 대형주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통신주 같은 것들은 대형주지만 3,300을 못 찍어봤어요. 예. 그럼 3,300의 키 맞추기라고 할까요? 그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가치가 있다면. 예.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누가 할까? 결국 개인 투자가들은 절대 주식으로 오늘 또 조금 더 주고 사고 내일도 조금 더 주고 하고 모레도 또 주고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물타긴 해도 올라가는 걸 더 주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면 주가를 매일매일 더 줘서 올라가는 그림을 그려내는 사람들은 세력이다. 그건 큰 소리다. 그건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좋은 중소형주를 고르는 뭐 안목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종목을 볼 때 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두 가지죠. 가격. 얼마나 많이 소외될 정도로 가격을 많이 소외됐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무제표죠. 재무제표가 네. 배당도 주고 영업도 꾸준히 잘하고 있는데 중소형주를 보면 영업 잘하고 돈을 잘 벌어도 주가가 떨어질 때 보면 말도 안 되게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게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가 예. 진짜 이해가 안 될 만큼 떨어지고 이해가 안 될 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 인기주, 뭐 사람이 많이 몰리는 주식 이런 거 이제 많이 피하라고 하시는데 인기가 없다고 뭐 그렇다고 그 주식이 또 시간이 지나면 다 올라가는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아, 그게 직관이라고 그럴까? 같은 일을 오래 하면 생기는 그 육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건데요. 이게 이렇게 가치가 있는데 많이 하락하고 옆으로 많이 기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은 아무도 사지 않는 종목이 있어요. 예. 그런 종목이 참 좋은 거더라고요. 결국 주식은 우리가 주식이 시장에 진입할 때는 시장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싶어 들어왔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는 주식이 떨어지는 주식은 안 사거든요. 올라가야 사잖아요. 그러면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끌어올려야죠. 예. 그러면 이 주식이 돈을 필요로 하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사실은 올라가기 위해서 상장된 겁니다. 근데 한번 신규 상장하고는 아주 오랫동안 빼죠. 예. 신규 상장하고 상장할 때 이미 화장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화장하고 들어와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비싸게 거래되고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뭐 엄청 비싸게 들어와서 좀 조정들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대를 봐도 우리가 옛날에 88년도에 한국전력도 들어왔었고 포스코도 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보면 한 3년간 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년간 기계 빠질 때 사놓으면은 그 뒤부터는 뭐 한 10년간 올라갔잖아요. 예. 포스코 같은 거 뭐 14,000원 했어요. 상장하고 나서는 한 4, 5만 원 했었는데 한 15,000원대까지 빠졌다가 76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77년에. 그러니까 주가는 그런 큰 사이클을 그리가는 그 사이클을 오랫동안 쳐다보면서 주가를 시세를 연구하다 보면 그건 뭐 보이지 않는 감이라고 할까요? 절대는 아니면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HMN 같은 거는 5,000원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졌다 이거.
그래서 샀는데 2,000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절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중소형주 많이 사는 게 아니니까 내가 분석해 볼 때 영업도 잘 되고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그러면 2,000원 가도 떨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더 사면 더 샀지. 예. 그랬더니 그게 5만 원을 갔거든요. 그렇죠. 10배 올랐고 2,000원에 산 사람은 25배 먹었죠. 그렇게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을 기업 분석과 차트, 가격이죠. 가격으로 분석해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조정받으면 고생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요. 어떤 때는 사자마자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2, 3년 고생할 때도 있죠. 예. 그걸 감내하면서도 고수입이니까 하는 거죠.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아까 앙드레 코스톨라니 책 읽어주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초보자가 이제 주식시장에 갖고 오는 돈은 다 그냥 수업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이게 초보자가 어쨌든 적은 수업료로 이 소중한 어떤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럼 뭐가 있습니까? 정글이죠. 주식시장은 정글입니다.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가 가진 돈은 정글에 어마어마한 사자도 늑대도 있고 있는데 가져와 다 잡혀먹는 거예요. 거기를 뛰어들어서 돈을 많이 잃었지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더 많은 걸 찾았으니까 포기를 않고 공부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다 잃어야 된다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들었으면은 조금만 가져야 되겠죠. 예. 조그만 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돈을 안 잃고는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내림에 우리 인간의 심리가 이게 같이 동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고 오늘 같이 주가 떨어지면 기분이 우울하고 하실 겁니다. 그 감정을 공부해야 돼. 이 통계를 내보면 주가의 상승 날보다 하락 날이 더 많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은 자기 주가가 빠져있는 날 기분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울증을 피하는 방법. 모바일에 에듀에서 까지 마라. 시세를 보지 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통신주를 샀다. 내가 주주할래. 주주가 왜 매일 봐야 됩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식을 사고 내가 주주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움직이는 시세, 이 시세에 대한 뉴스 이런 것들과 결별하시고 오로지 여러분 기업, 이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이 연배가 있으신 분들 굳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권하고 싶은 건 이제 인덱스 본드죠. 지수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인덱스 본드는 우리 역사 40년 차트 나온 것만 보면 네. 40년 우상향 했잖아요. 예. 10년 사이클 왔다 갔다 하지만 3,300 넘어갈 거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인덱스 본드를 조금씩 사 모아서 하락하더라도 그냥 모아가는 방법. 그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예. 사는 방법. 또 하나는 시장에서 지금 살아남고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친구하는 방법 있죠. 이제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앞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은 부자가 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대표님 이제 컨닝이라고 보통 표현하시는데 대표님을 컨닝한다 그러면 뭘 컨닝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제가 사고 있는 종목을 컨닝해야죠. 제가 사고 있는 종목을 공개하거든요. 저도 가끔은 이렇게 내가 지금 뭘 사고 있어 이런 거 공개하니까 그런 걸 같이 참고하면 되고 나라고 뭐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확률에 투자하거든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확률입니다. 네. 우리가 확률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확률은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하고요. 그죠? 네. 지금 저 중소형주에 지금 소외되고 가치 있는 종목에 앞으로 상승 확률이 어떤 게 높을까라는 이런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확률이 좋은 쪽에다 조금씩 넣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다니는 문화생들에게 저는 아주 조금씩만 해라. 그리고 나를 만났다고 그래도 처음부터 돈을 벌려고 생각하지 마라.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 시간이 많잖아요. 아주 앞으로도 이해하는데. 지금 조금 벌었지만 왜 벌었는지 모르고 번 거는 자기 돈이 아니에요.
잘 모르고 본 돈은 보태가지고 더 많이 잃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연구해 보면 막이야. 막이라고 표현하는 것밖에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또 소설을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주 막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접근하셔야 돼. 주식을 믿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지금 우량주 믿다가 지금 발등 찍이고 미국 주식 믿다가 지금 발등 많이 찍혔을 겁니다. 특히 미국 주식 믿지 마세요. 대표님께서는 요즘 이제 투자자로서 개인적으로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에 관심 갖고 뭐 투자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리면 통신 관련주 중에서 KT나 SK텔레콤 이런 것들 관심 갖고, 식품주에서는 뭐 CJ 제일제당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또 식품주들은 이제 조그만 것들 많이 샀는데 요즘에 좀 많이 급등해가지고요. 예. 종목을 이제 그런 것 얘기를 안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도 등치가 크면서 크게 상승하지 않은 거는 CJ 제일제당, CJ 이 정도. CJ가 한쪽으로는 엔터테인먼트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CJ 제일제당이 지주니까 지주회사로서의 역할을 하겠죠. 여러분 투자하는데 일단 참고만 하시고 각자 판단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표님 말씀을 좀 듣는 거고요. 투자할 때는 연필로 쓰는 게 좋고 근데 하긴 뭐 돈이 안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1억이 있다. 그러면은 100만 원 미만. 1%요? 그렇죠. 1% 아니면 50만 원 이 정도만 사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막인데 이거는 잘 다루면 여러분들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좋카더라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 돈 딴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스스로 노동을 해야 되고 스스로 발굴해야 돼요. 내가 발굴한 종목이 바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